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앞에 또 다른 위기가 닥쳤죠. 측근 전모 전 비서실장의 유서에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이 알려지면서입니다. 당대표 사퇴를 주장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총선을 앞두고 늦여름 초가을 정도엔 판단해야 할 거라는 시기까지 거론됐습니다. 류정아 실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고인과 마지막으로 만나거나 연락하신 적이 최근에 언제신가요?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의 극단적인 선택, 이 대표에게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유족이 선뜻 조문을 반기지 않은 점도 그렇죠. 정진상 전 실장이 정무적인 역할을 도맡아 했다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첫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는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정 전 비서실장이 직접 검찰 수사를 받은 건요,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이 한 차례 수사뿐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 비서에 이 대표 대신 조문을 했다. 또 이 대표 옆집이 이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의혹에도 관여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대표 관련 사망 벌써 5번째입니다.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를 좀 뒀었고 사실 다른 사람들과도 좀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대표가 진심으로 슬픔을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전 비서실장은 6쪽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고 합니다. 유족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가 제한된 상황인데요. 몇 마디 말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각조각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표를 향한 이 첫 장에는 정치를 내려놓으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또 측근들 인간성 길러주십시오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런 내용도 여러 번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일만 열심히 했는데 수사 대상이 된 것 억울하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원망, 이 앞부분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 유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해달라는 자신의 이 비서실장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시고 검찰의 수사를 탓하면서 검찰을 희생양으로 몰아가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한국말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재명 족이라는 별도의 종족이 있으신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이 고인이 억울하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없는 일을 사실로 만들고 있다.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를 가지고 이 고인의 말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고인을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네,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부하의 잘못에 대하여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 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수명이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말 좀 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입니다. 국민분들에게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그런 심정 또 약간 충격을 준 건 사실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역시도 좀 더 잘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자세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심각하게 고려하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 친명계에서는요. 전 비서실장의 죽음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 검찰의 무도한 수사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직 사퇴를 언급하는 건 본질이 아닌 격가지다. 검찰 독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파할 분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가지고 또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검찰이라는 곳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게 국민들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들어갔다 하면 이렇게 목숨을 끊는 사례가 요 몇 년만 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네, 주말 동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 이 대표의 메시지 뭐였을까요? 일단 강제동원 규탄 집회에 참석을 했고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부모님 묘소의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무덤 봉분 사방에 구멍을 내고 글씨가 쓰인 돌을 묻어놓고 또 봉분 위에서 누가 다지듯이 이렇게 뛴 것처럼 눌린 흔적이 있다라고 썼습니다. 돌에 쓰인 글자를 좀 살펴보면요. 날생, 밝을 명, 그리고 이 목숨명이 아니고 이재명 할 때 명인 점이 좀 눈에 띄죠. 마지막 글자는 사실 잘 보이진 않는데 죽일 살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이라면 아주 섬뜩한 글자죠. 민주당은 즉각 이 폐륜적인 테러다 규정을 하고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종의 흙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으로 무덤의 혀를 막고 후손의 절멸과 폐가 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라고 합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입니다.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더욱이 테러의 주술적 수단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이 경악스럽습니다. 네, 이 대표의 이런 대응, 본인을 향한 공격에 대해서는 적극 맞서겠다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는 처음으로 이 체포동의안 이탈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당 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프다, 많이 아프다라는 제목의 글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글은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비판을 받을 때 썼던 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이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아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당내 이탈표, 아팠다라는 것을 드러낸 걸로 풀이가 되는데요. 당장 거취 표명을 하기보다는 힘든 심경을 드러내면서 당내 의원들에게 공감을 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 있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요.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대표는 최근 당내 공천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인적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단장을 맡은 이 삼선의 이계호 의원, 그리고 부단장인 정태호 의원 모두 비명계에 속합니다. 문진석 이 전략기획위원장,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당직자라서 좀 포함이 됐고요. 이 두 사람을 제외하면 11명 중에 9명 모두가 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이거나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와 가까운 비명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적 구성은 공천에 대한 비명계의 우려를 좀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가 됐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좀 실현되고 구현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인사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이 좀 구현되지 않았나. 네, 그런데 이 공천 TF 면면을 다시 보시면요. 이 대표를 향해서 강하게 좀 각을 세웠던 저희 다정에서 좀 자주 소개했던 그런 인사들은 명단에 없죠. 최대 과제인 총선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여전히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이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분명한데요. 선 단결과 통합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정의 실정이라든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저는 질타하고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큼 리더십을 확보한 가운데 총선을 치른다고 하면 그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네, 반면 검찰 수사와 재판을 줄줄이 앞두고 있는 이 대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려울 거라는 게 비명계의 시각입니다. 고민정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판단의 문제일 거다라면서 늦여름, 초가을 정도의 판단을 아마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을 했습니다. 거취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이런 당내 분위기를 전한 건데요. 친 이재명이든 친 문재인이든 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세력이라면 모두가 뭉쳐야 한다. 얼마나 잘 뭉칠 수 있을 것인가가 총선의 성패를 가를 거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빼고 총선을 치르자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재명 대표만으로 총선을 어렵다. 우리가 어려운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폭주를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뭉치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과제이고 검찰 독재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네, 다만 반윤석열 정부를 기치로 다 뭉쳐야 한다 이런 당위가 얼마나 작동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최근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의 처지가 어려울수록 이 대표 측 강성 지지층 배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죠. 이 대표와 입장이 다른 세력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명계는 물론이고 지난 주말 강제동원 규탄 집회에 참석한 정의당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야유를 쏟아냈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쌍특검 문제 등에 대해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지만 이 강제동원 규탄이라는 의제로 뭉친 자리에서도 이 쏟아진 야유 때문에 이정미 대표 중간에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굴욕외교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협상을 심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습니다. 네, 또다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가 찾아온 이런 상태인데요. 이 친명계와 비명계의 이 대표 거취에 대한 의견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유튜브에서 정치부회의 검색하시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잠시 후에 백다혜 반장이 의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치 내려놓으시라 유서의 비명계 사퇴 압박.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아프다, 많이 아프다.